자, 먼저 라인 계열에서 보면 X라인하고 레이가 있습니다. X라인은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레이는 반만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쓰는 게 레이입니다. 자, 보시죠.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X라인하고 레이는 여기 있습니다. 자, X라인 시작점을 묻고 그 다음에 통과점을 이렇게 찍으시면 무한대로 가는 선이 그려집니다. 그냥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선이에요. 역할이 이걸로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X라인 보시면 어포인트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얘를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30도를 쓰면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 45도를 체크한다면 X라인 0도, 45도, 90도, 135도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무한대의 선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호리젠탈이 있고 버티컬이 있네요. 호리젠탈 수평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 버티컬은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 자, 이게 다예요. 한번 해보시죠. X라인 이번엔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예요.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4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 선. X라인 앵글 75도 그러면 이렇게 75도로 기울어진 무한대의 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이번에는 바이섹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2등분선입니다. 원점, 시작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자, 저처럼 이렇게 V자를 그려볼까요? 그러면 요 두 개의 2등분 되는 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을까요? X라인 말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클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2등분선 된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자, 바이섹트, 원점, 시작점. 자, 어떤가요? 딱 2등분 되는 거 보이시나요? 서클 그려서 트림한 거나 똑같아요. 라인, 미드 포인트. 그러면 이와 같이 똑같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난 시간에 레이어 배웠으니까 레이어를 또 만들어 볼까요? 기존에 있는 거니까 삭제하고, 얘도 삭제하고. 이게 안 되네. 자, 이렇게요. 중심선, 색상은 빨간색, 선의 모양은 센터, 외형선, 선의 색상은 노란색, 그 다음 컨티뉴어스. 자, 이렇게 레이어를 세팅해 보시죠. 중심선 레이어를 셀렉하고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 옵셋 20mm, 옵셋 150mm, 다시 옵셋 50mm. 자, 선 두 개로 4개 선택해서 레이어만 외형선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트림. 자, 옵셋 10mm. 역시 이제 매치 프로퍼틱스, 즉 속성 일치로 같게 하고, 옵셋 18. 자, 이렇게 아래로 위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르고 선 지우고, 자, X라인 앵글 190도.
앵글 190도 트림으로 끊고 다시 X라인 앵글 170도 다시 한번 트림으로 끊고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 두 개의 선 우리가 지난번에는 상대 극좌표로 그렸었죠? 근데 X라인에 앵글을 쓰니까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극좌표 쓰지 않더라도 그릴 수 있단 말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어 먼저 세팅하고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51도예요. 그러니까 X라인 앵글 51도 자, 아래쪽 트림으로 자르고 여기서 이렇게 49도 갑니다. 여기가 51도고 여기가 49도고 다시 말하면 여기는 100도란 뜻이죠. X라인 앵글 100도 자, 트림으로 끊고 그 다음 옵셋 64mm 다시 옵셋 72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외형선 서클 반지름 32mm 자, 다시 한번 46.4mm 다시 서클 10.4mm 다시 서클 20mm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하셔도 되지만 얘를 옵셋 하시면 됩니다. 옵셋 10.4mm 이렇게요. 나머지 트림으로 끊으시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건 삭제. 자, 여기도 삭제.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자, 옵셋 20mm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자, 필요 없는 건 삭제. 자, 이 위쪽도 뭐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2.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되겠고요. 다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2.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7.2 다시 16 자, 나머지 다 트림 자, 여기도 중심선이죠. 네, 이렇게 중심선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셋 하는 겁니다. 옵셋 자, 7.2 이렇게 위아래로 트림으로 끊고 자, 필요 없는 선들 삭제하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일치로 맞추고 다시 옵셋 16mm 나머지 다시 트림으로 또 끊고 자, 특성 일치 그 다음 여기는 라인 접선에서 탄젠트에서 여기 있는 이 큰 곡선 클릭합니다. 다시 탄젠트로 여기 작은 곡선 클릭하고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마지막으로 트림 그러면 여기도 있네요. 다시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그러면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들도 X라인으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바퀴 동안 개수가 6개 있죠.
360도에 나누기 6. 그래서 60도 간격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하고 60도인데 여기가 90도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150도. 이런 식으로요. 자, X라인 하기 전에 각도를 30도로 맞추고, 자, 중심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선들은 삭제하고, 자, 그 다음 서클 여기는 3.5네요. 네, 빨리 이렇게 만들고, 다시 서클 여기는 6.5. 네, 6.5가 총 6개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반지름 10.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입니다. 레이는 반무한선입니다. 이렇게 반만 그려지는 무한선이요. 이렇게 반만 그려지는 무한대선.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은 X라인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레이로 그리면 편합니다. 자, 중심선 그리고 레이. 자, 180도에서 자, 이렇게 120도로 다시 120도로. 자, 이렇게 그리시면 금방 중심선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꾸고 서클 지름 30mm, 서클 반지름 20mm, 서클 반지름 80mm. 자, 얘는 중심선이고요. 서클 반지름 지름 10mm, 지름 10mm가 이렇게, 다시 서클 반지름 10mm가 이렇게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조그만 원에서 이 큰 원으로 탄젠트를 그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라인, 탄젠트, 이 안쪽에 조그만 원 클릭, 바깥쪽에 큰 원 클릭. 다시요. 안쪽에 조그만 원 클릭, 바깥쪽에 큰 원 클릭. 이런 모습이 되도록 라인, 탄젠트, 작은 원 클릭, 다시 탄젠트, 큰 원 클릭. 탄젠트, 작은 원, 탄젠트, 큰 원, 탄젠트, 큰 원, 다시 탄젠트, 작은 원, 탄젠트, 작은 원, 탄젠트, 큰 원.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옵셋 하는 겁니다. 옵셋 5mm. 바깥쪽으로 5mm씩 다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TTR입니다. 서클 TTR 반지름 30. 그래서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 나가시면 돼요. 자, 지우고 서클 TTR 트림, 다시 서클 TTR. 자, 트림, 그 다음 여기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2mm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트림으로 끊고요. 다시 한번 서클 TTR 트림, 이렇게요. 서클 TTR, 그 다음 트림.
다시 서클 TTR 트림. 자, 이 안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4mm. 자, 트림. 자, 그러면 다 그려졌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렉탱글 명령어는, 그리고 이 폴리곤 명령어는 둘 다 폴리선입니다. 폴리선입니다. 폴리선. 폴리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폴리선의 특징입니다. 근데 렉탱하고 폴리곤이 바로 이 폴리선이라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도 있고 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렉탱입니다. 렉탱은 사각형 그리는 거라 그랬죠? 자, 대각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어딨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렉탱과 폴리곤이 함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폴리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렉탱글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이에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대각선으로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렉탱은 상대극차표를 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죠. 여기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 자, 렉탱글 골뱅이 50, 100 그러면 이렇게 갔습니다. 렉탱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거죠. 다시 렉탱글 자 50, 마이너스 100 자 이렇게 그려진 거죠. 다시 렉탱글 마이너스 50, 플러스 100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자 보시면 여기 맨 끝에 위드 있죠. 위드가 선의 굵기입니다. 위드 10mm 굵은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렉탱글 위드 0 어떤가요? 선의 굵기가 들어간 거 맞습니까? 또 클릭해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한 번에 다 선택되는 것 이해되시나요? 네, 폴리라인의 성격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A3 사이즈 기억하시나요? 자, 렉탱글 골뱅이 420에 297 그 다음 옵셋 10mm 이렇게 10mm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요거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요 선을 테두리 선이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볼까요? 테두리 선이라고 했습니다. 테두리 선은 A0, A1은 20mm, 그 다음 A2 이하는 10mm, A4는 5mm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mm가 가능하고 10mm 사용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면을 재본할 경우 왼쪽
여백을 25mm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10mm씩. 그러니까 우리는 A2 이하로 설계를 하니까 보통 10mm를 줍니다. 그러나 왼쪽 여백은, 그러니까 재본할 경우, 도면을 재본할 경우 왼쪽 여백을 25mm 줍니다. 요거는 설계자가 반드시 외워야 할 항목입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이 뜹니다. 자, 속성창 한번 띄워 보시죠. 자, 명령어 쓰지 말고 그대로 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나와요. 그 중에 여기 글로벌 위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가면 얘가 선의 굵기입니다. 1mm. 아주 굵은 선이 이렇게 1mm 주시면 돼요. 테두리 선을 1mm로 만들어 주시면 도면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이제 스트레치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5mm 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여백이 25mm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공부할 내용이고, 어쨌든 이게 도면 그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지우고 선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 선을 이렇게 교차된 상태로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난 상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태로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만나지 못한 상태로 하나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교차된 선, 만나고 있는 선, 아예 만나지도 못한 선. 경우 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쓸 거냐면 이제 필렛이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필렛, 챔퍼라는 명령을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요. 필렛과 챔퍼를 알게 되면 명령어를 쓰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면 그리는 방법이 확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필렛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자, 필렛은 모깎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하게 깎기. 이게 필렛입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따기. 이해되셨나요? 모서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깎는 거죠. 그래서 필렛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반지름 값이 들어갑니다. 얘는 대각선으로 따내는 거니까 뭐가 들어가요? 거리 값이나 각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 여기 모서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죠? 또 여기 앞면에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시면 동글동글해요. 왜 모서리가 동글동글하게 해놨죠?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다치지 말라고. 이해되시나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거나 아니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싹 잘라 놓는 이유는 사용자가 이걸 만질 때 다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필렛이나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아서 다치지 말게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필렛이라는 명령어 쓰면 필렛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필렛 챔퍼는 여기 있고요. 자, 필렛 명령어 실행하면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재 커런트 세팅 자르기 모드. 자르기 모드고 반지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지름을 넣어 주셔야 돼요. 라디어스를 눌러서 10mm. 자, 그러면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동글동글하게 깎이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나머지 여기 선들이 있죠. 뭐 선이 이렇게 깎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머지 선들이 어떻게 될까요?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 이미 여기 이제 10mm 값이 들어가 있어요. 클릭해 봅니다. 여기 선 정리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아예 모자르잖아요. 필렛. 어떻게 됐나요? 선이 연장이 돼서 이렇게 연장이 돼서 모서리를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렛의 트림 모드입니다. 트림 모드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트림. 자, 이번에는 트림이란다. 자, 필렛 명령어에 보면 바로 여기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트림을 눌러보면 트림 모드, 노 트림 모드 두 가지입니다. 노 트림 모드로 했습니다. 자, 반지름은 10mm로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선이 어떻게 됐나요? 선 정리가 안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도 선 정리가 안 됐죠. 자, 여기는 어떤가요? 선이 아예 늘어나지도 않았죠. 이건 노 트림 모드. 그래서 필렛을 쓰실 때 이걸 트림 모드로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대다수는 트림 모드를 쓰고 어쩌다 한 번씩 노 트림 모드를 한 번씩 씁니다. 필렛 이렇게요. 이게 트림 모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 0도 60도 300도 서클 지름 30 다시 서클 반지름 20 자, 반지름 80 자, 속성 맞추고요. 서클 지름 10mm 다시 서클 반지름 10mm 자, 필요 없는 선들은 트림으로 지우면 되겠고요. 자,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 다음 옵셋 5mm 자, 그 다음 여기가 얘하고 접하면서 반지름 30이죠. 필렛 반지름 30 그리고 선을 두 번 클릭합니다.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필렛 또 필렛 자, 이쪽은 반지름 2예요. 필렛 반지름 2 원은 필렛 되지 않아요. 원은 필렛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안쪽은 반지름 4입니다.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네, 금방 작업이 끝나겠죠. 어떤가요? 훨씬 더 작업이 쉬워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필렛에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요. 자, 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선이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보면 돼요. 필렛 지금 보면 트림 모드죠. 반지름이 있네요. 반지름을 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필렛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곡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반지름이 0이니까 곡선을 안 만들겠죠. 그렇지만 지금 트림 모드이니까 이렇게 선 정리가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세요. 이거 트림이죠.
이거 지우려면 트림으로 이렇게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트림의 단축키는 TR입니다. 필렛은요? F. 자, 이해되시나요? 필렛, 반지름 0. 다시 볼까요? 여기는요? 익스텐드입니다. 단축키 EX고요. 선을 그려서 연장하고 트림으로 잘라야 돼요. 그런데 필렛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선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필렛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것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20mm 150mm 50mm. 자, 요렇게는 외형선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거 뭘로 했나요? 트림으로 했죠. 그게 아니고 이제 필렛으로요. 옵셋 10mm. 자, 속성 일치. 그 다음 옵셋 18mm. 이건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X라인 앵글 10도. 아이고, 다시 레이어 바꾸고 X라인 앵글 10도.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자, 선 지우고 필렛.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필렛. 반지름 10mm. 자, 클릭하니까 10mm 짜리가 그려지죠? 근데 4번 해야만 필렛이 들어가요. 그죠? 자, 불편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필렛. 자, 반지름 10mm. 여기에 뭐가 있냐면 폴리라인이요. 한 번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여기 보시면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0mm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필렛으로 한번, 아니, 렉탱글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선을 길게, 그 다음 선이 맞닿게, 그 다음 선이 모자르게. 자, 요렇게 3가지 경우입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챔퍼입니다.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빗면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빗면으로 이렇게 잘라낼 건데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리. 요걸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잘라내는데 거리와 각도, 요건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챔퍼 기본값은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 거리죠. 눌러보면 퍼스트 챔퍼 디스턴스, 첫 번째 못따기 거리 10mm. 엔터. 두 번째 못따기 거리 20mm. 그리고 엔터. 자, 첫 번째를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10mm, 두 번째 누르면 20mm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죠? 똑같이 뭐로 돼 있어요? 트림 모드니까 정리가 되겠죠? 자, 첫 번째 10mm, 두 번째 20mm. 10mm, 20mm. 자,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10mm, 20mm. 10mm, 20mm. 선이 연장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챔퍼. 이번엔 앵글이요. 첫 번째 거리 10mm, 두 번째 각도 45도.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요.
첫 번째 클릭하면 10mm가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각도가 45도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 방향으로 45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챔퍼, 앵글, 10mm, 60도. 첫 번째 클릭하고 첫 번째 10mm, 사이각도 60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입니다. 사각형. 자, 필렛 0으로 고치고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챔퍼.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폴리라인이 있습니다. 누르면 동시에 이렇게 챔퍼링이 들어가겠죠. 자, 다시 봅니다. 렉탱글, 챔퍼. 자, 첫 번째 10mm, 여긴 앵글이 없습니다. 거리예요. 두 번째 10mm. 그러면 이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으로 넘어가 보죠. 폴리곤 명령어는 정다각형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서클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하나,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그려보시죠. 반지름이 50인 원입니다. 폴리곤 명령어는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폴리곤 명령어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넘버 오브 사이드입니다.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자, 육각형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엔터. 그랬더니 센터 오브 폴리곤 O와 엣지. 폴리곤의 중심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모서리를 입력해 주세요. 자, 폴리곤의 중심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여기요. 그랬더니 옵션을 선택하랍니다. 자, 이렇게요.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단어가 어렵네요. 인시크리브드는 내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원 안에 접하는. 이건 내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원에 외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인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 안에 접하는, 내접하는. 자, 내접하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50엔터. 자, 원 안에 내접하는 원이 그려진 거 육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 자, 원의 중심점. 이번엔 서큐시크리브드, 즉 외접하는. 반지름 50. 어떤가요? 원의 바깥으로 접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폴리곤 똑같이 육각형인데 이번엔 엣지 방식입니다. 즉, 이 폴리곤에 모서리 하나를 그려주면 돼요. 첫 번째 점 클릭해주고 두 번째 점. 자, 이렇게 우리 극좌표 기억나시죠? 골뱅이 50만큼 0도. 무슨 얘기인가요? 50만큼 0도 방향이라는 얘기죠. 50mm만큼 0도 방향. 무슨 얘기예요? 모서리 하나가 50mm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그렸던 게 이거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자,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 그때 이렇게 십각형까지 그렸는데, 자, 칠각형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칠각형까지 가능해집니다.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폴리곤도 정다각형도 폴리라인, 즉 폴리선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선의 굵기를 이와 같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중심선 X라인 0도 90도. 자, 여기에 서클을 하나 그립니다.
반지름 7mm. 얘가 누구냐면 여기에요. 자, 그 다음 옵셋 7mm. 자, 이렇게 위아래로. 자, 한 번 더. 옵셋 20mm. 서클 7mm.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자, 속성일치. 이런 모습이네요. 트림할 거 트림해보죠. 자, 제가 이렇게 트림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두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77mm, 옵셋 77mm. 자, 여기에 원이 있답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자, 선 연장하고요. 다시 이 상태에서 여기서 61mm 떨어져 있답니다. 61mm. 자, 여기가 중심선이고요. 이 선에서부터 두 번 옵셋합니다. 옵셋 32mm, 35mm. 여기가 바로 반지름 10mm. 자, 트림으로 즉시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15mm, 옵셋 15mm. 여기에 반지름 12mm. 자, 트림도 정리해주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라인 다시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mm. 자, 이렇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중심점을 찾아서 원을 먼저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처럼. 그 다음에 자, 이렇게는 어떻게 하냐면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mm. 그래서 트림으로 끊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래서 여기 트림으로 끊습니다. 자,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나머지 또 트림으로 끊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선에서 반지름 10mm 옵셋합니다. 옵셋 10mm.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이 있는데 얘가 반지름 5mm예요. 여기 선에 접한다는 뜻이에요. 옵셋 5mm.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5mm. 얘는 지워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머지 트림 해볼까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이 부분 모양이 어색하죠? 이거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린 다음 트림으로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